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불기소를 권고하는 그런 의결을 했습니다. 참 그 지리하게 끌어왔던 김건희 여사 관련 명품백 수수에 관한 의혹, 드디어 이제 일단락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진즉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냈으면 조기에 악귀를 지을 수 있었던 그런 사안인데 이것을 질질 끌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전 국민을 걱정케 하고 또 화도 나게 하고 그러면서 선거를 뭉치게 하고 그런 결과로 이어졌던 겁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민주당은 이제 이에 크게 반발하고 이미 짜여진 각본이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게 불가피하다. 이미 특검이 6개가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명품백 수수 의혹 그리고 뭐 공천 개입 의혹 뭐 이런 것까지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특검을 추석 이전에 빠르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오늘 9월 6일 금요일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서 불기소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디올백이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결과와 같은 의견입니다. 아무튼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이제 알선수재하고 변호사법 위반은 되게 동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다음에 뇌물수수, 증거인멸.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미 친북 목사 최재형 씨로부터 받은 그 가방을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그래서 어디다 숨기려 했다. 이게 증거인멸 혐의로까지 일단 의혹을 샀던 거거든요. 그리고 뭐 직권남용까지 6개 혐의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을 했는데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의결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넸던 재미 친북 목사 최재형 씨가 앞서 낸 의견서도 이날 함께 검토를 했습니다. 최재형 씨가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지는 못했지만 최재형 씨가 낸 의견서는 그 자리에서 함께 검토를 했습니다. 아무튼 김건희 여사는 2년 전이죠.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최재형 씨에게서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 원 상당의 화장품, 뭐 이런 것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죠. 최재형 씨는 디올백을 선물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김창준 미국 연방 하원 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국립묘지 안장, 그리고 본인이 만들었던 통일TV 송출 재개 뭐 이런 것들을 청탁을 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최재형 씨 참 그런 사람은 보기가 흔하지 않죠. 본인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건데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하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청탁을 했다. 대개의 경우는 청탁하지 않았다. 그냥 순수하게 선물로 준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이 오가는 것이 보통인데 최재형 씨라는 사람은 아니야. 내가 선물 준 것은 청탁을 하기 위해서 준 거야. 대가성을 바라고 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사심의위원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마찬가지 의견을 낸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할 수 없다. 그다음에 디올백 같은 선물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 대가성도 없다. 그래서 뭐 청탁 이제 최재형 씨가 주장하고 있는 청탁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거나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TV 통일 TV 이 청탁은 디올백을 전달한 뒤에 1년이나 지난 시점에 청탁을 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이런 것도 오늘 불기소 의견을 결정하는데 작용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강일원 씨가 수사심의위원장이죠. 수사심의위원 15명 오늘 서초구에 있는 대검찰청에서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 넘게 논의를 한 뒤에 이 같은 의결을 했습니다. 물론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따라왔기 때문에 이번도 역시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퇴임식을 하고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 이 일을 확실하게 매듭짓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라고 하는데, 그 뜻대로 그렇게 분명한 결말을 내고 이제 물러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은 작년 11월 하순경에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윤석열 김건희 여사 부부는 영국을 방문 중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알게 됐다, 뭐 이런 말도 있었죠. 최재형 씨가 1년 2개월 전 그 당시 시점으로 봤을 때 말이죠.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주면서 이 손목 시계형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 뒤늦게 공개가 됐던 겁니다. 함정 몰카 공작 사건. 이 사건의 본질은 이제 거기에도 있는 거죠. 작년 12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가 됐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를 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그렇게 검찰 수사는 결론을 내리게 됐으나, 그러나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이제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 또 대통령은 그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해 보이는 그런 악순환 고리는 아직도 이제 잠복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이 특검이 어떻게 될지 이제 이것이 앞으로 남은 관건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어찌됐든 그 디올백을 최재형 씨로부터 받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 디올백 수수, 그것이 국민들께 드린 실망, 이 점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적절한 시점에 여기 대해서 포괄적인 어떤 사과의 그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이제 남은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